사람도 강아지도 암에 걸립니다. 암, 즉 종양은요, 사망률 1, 2위를 다투는 흔하고 또 중대한 질병입니다. 그럼 강아지에서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강아지에서 흔한 암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할 방법은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요, 내 강아지가 암에 걸렸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도대체 종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종양은요, 10살이 넘은 강아지의 3분의 1은 걸릴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사람이든 강아지든 살아가면서 매일 수십만 개의 세포들이 고장나게 되고요, 고장난 세포는요, 청소가 되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 몸 안에서 면역 시스템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거든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안 일어나게 되면은요, 고장난 세포가 방치되게 되고요, 이 고장난 세포가 청소가 안 되고 무한히 증식하는 것이 바로 종양, 즉 암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고장이 나고요, 또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원활히 안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요, 노화와 면역 기능의 이상 등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강아지에서 암이 흔하게 보이는 원인은요, 진단 기술의 발달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강아지들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주요한 강아지 종양의 원인을 꼽자면요, 환경적인 원인보다는 유전적인 소인과 노화가 그 원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키웠다든가 여러분이 밥을 잘못되든가 여러분의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의 원인은요, 한 집에 거주하는 보호자, 즉 여러분의 흡연 역시 강아지의 암 발병률을 높이게 되며,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흰털 강아지는요, 피부 발병률이 약간 높아지기도 한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강아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암으로 림프종이 있습니다. 혈액 속의 백혈구 중 하나인 림프구가 암으로 흑화하는 질병으로요, 강아지에서 비교적 발병 빈도가 굉장히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림프절이 붓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며 빠르게 다른 림프절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림프종은요, 진행 속도가 빠른 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번집니다. 처음에 한 개의 림프절에서만 림프종이 발생했어도 점차 범위가 넓어지고 전신 림프절로 확대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결국에는요, 간이나 기장 같은 곳으로 전이가 되고요, 그 후에는요, 다른 장기와 골수까지 전이가 됩니다. 림프종은요, 몸의 여러 곳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한 완치보다는요, 항암 치료를 통해 수명을 연장해주는 이런 치료를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좋은 예후를 위해서는요, 빠르게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암은요, 비만세포종이 있는데요, 강아지에서 비교적 흔한 피부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굉장히 흔한 타입의 종양으로요, 히스타민을 포함한 비만세포가 종양화한 것으로 내부 장기에 생긴다면요, 거의가 악성 타입의 종양이고요, 피부에 생기는 것은요,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얼굴이나 몸통 등에 뾰루지 같이 혹은 사마귀 같이 많이 생기며 없어지지 않고요, 몇 달 동안을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고요, 또 의심이 간다면요, 수술적으로 떼어내고요, 조직 검사를 보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만세포종은요, 주로 10살이 넘은 노령견에서 다발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10살이 넘었다면요, 자주자주 만져주고 또 브러싱도 해주면서 안 보이던 멍울 같은 것이 있는지, 안 보이던 어떤 덩어리가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보는 것이 조기 발견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유선종양입니다. 유선에 생기는 종양으로요, 강아지에서는요, 절반 정도는 사실상 악성입니다. 출산에 유무와는 상관없이 7살 이상의 여자 강아지가 주로 걸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첫 발정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한다면요,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충분히 예방은 가능한 이런 질환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강아지 구강종양의 일종인 평평상편입니다. 일명 SCC라고 하는데요, 피부암의 일종으로요, 주로 입 안이나 코와 귀, 눈꺼풀, 입가에 생기는 비교적 흔한 타입의 종양입니다. 노화와 자외선의 노출에 따라 그 발병 빈도가 높아지게 되며 주로 흰 강아지가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게 주변 조직을 괴사시키며 커지게 되고요, 전이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일단 확인이 되면은요, 뼈를 포함한 최대한 주변 조직을 넓게 수술적으로 제거하고요, 그 후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요, 기대 수명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어린 강아지라면은요, 첫 발정 전에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애언가라면은요, 담배는 당장 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행히도요, 암을 예방한다고 검증된 특별한 영양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덜 먹여서 비만이 안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좋은 사료를 급여하고요,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켜주며 항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아프지 않게 관리해주는 것이 사실은 최선의 예방책이 아닐까 합니다.
조기 발견은요, 자주 만져주고 자주 브러싱을 해주며 온몸을 매일매일 관찰해보는 것과 동물병원에서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체중의 변화로 만약 내 강아지의 체중이 10% 정도의 변화를 보인다면요,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자세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암에 걸렸다면은요, 어떤 치료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사실 강아지의 종양치료와 사람의 종양치료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종양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사람은요, 치료 후 기대 수명을 5년 정도로 잡습니다. 즉 5년 생존율을 목표로 치료에 들어가는 반면에 강아지는 1년으로 잡습니다. 치료가 성공적이라도 평균 기대 수명은 1년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평균의 함정은 존재합니다. 어떤 아이는요, 2, 3년 이상을 불편함 없이 잘 살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요, 치료 중에 6개월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두 번째 차이점은요, 약물을 통한 화학치료 중에도 사람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거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증 반응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암치료와 같이 머리털이 다 빠지고 체중이 줄며 심하게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이런 종류의 부작용은 거의 안 보이고요, 의외로 담담히 삶의 질을 잘 유지하며 치료를 잘 받게 됩니다. 치료는요, 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화학치료가 있는데요,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병행합니다. 수술로는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최대한 종양의 조직을 많이 제거하여 진행을 좀 늦춰주고요, 강아지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요, 국내에서는 아직 굉장히 드문 치료법이기는 한데 차츰 방사선 치료기를 도입하는 병원이 생기고 있어 앞으로 아마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수술을 통해 최대한 제거 후에 여러 항암제를 사용하는 화학치료가 주가 되고요, 종양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여러분의 예산과 상황에 따라 치료약의 종류나 치료 방법 그리고 치료 스케줄을 잡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강아지 종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조금 되셨나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종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